돈을 주고 참가자를 동원한다라는 내부자의 증언을 JTBC가 보도했습니다. 한 친박단체 회장은 돈을 주고 참가자를 모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오리지널 박사모는 몇 명 없다. 2만 원 주면 다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심지어 노숙자 등을 동원할 때는 목욕을 하고 오면 5만 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6만 원.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참석하면 15만 원을 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5만 원 못 받겠네요. 목욕을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저는. 목욕했다고 주장해. 양심 고백을 하시는 건가요? 티가 안 나요.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데, 어제는 그 시정연설 박수부대 얘기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부대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예, 국회에서 그렇게 박수를 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 찬성 서명도 동원했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제 서명까지 기획했다라는 건데요. 관제 서명도 또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라고, 대법원 앞에서 판결 압박 동원. 예, 그렇죠. 규탄 지휘, 집회, 이런 같은 것들을 한 거죠. 네, 어떤 단체더라? 고엽제 전우회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예. 네. 이게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설득하지? 이런 고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동원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제 JTBC는 가장 최근에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도 동원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관련 뉴스 중에 가장 뭐랄까요,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것은 박사모가 이 동원에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왜냐하면 다른 보수단체는 모르겠는데 박사모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리지널 박사모 몇 명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사모마저 돈을 받고 나오면 이거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이거? 차라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미친 사람이다. 너무 좋아. 이거는 그나마 이게 낭만과 순정이 있잖아요. 예? 그나마. 그렇지. 끝까지 다른 사람이 싫어해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모임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사모는? 실제 박사모의 플레임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씻고 나오면 5만 원. 이렇게 되면, 참.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젊은 여성은 15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촛불 집회 있을 때마다. 예. 아이들 유모차 끌고 나오면 위험한 집회 아이들 끌고 나오도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 이렇게 사람 눈을 잠깐 속여가지고, 현란한 손동작이나 기타, 사람을 써서 눈속임으로 해결하는 거는 이게 야바위거든요, 야바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사람을 쭉 세워놓고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야바위가. 일본어로는 네다바이라고 하죠. 네. 네다바이 정권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눈속임이지 뭡니까, 이게. 그 앞에 카메라에 사람 많게 찍히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여론인 척하고, 그리고 서명 받는 척하고, 박수 받는 척하고, 다 척이고, 동원이고, 눈속임이잖아요. 누군가는 내다봐야 정권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결국 이 끝은 누가 이 돈을 댔느냐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모든 매체들이 이렇게 덤벼들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결국 나오지 않겠나. 물론 돈 받지 않고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보도를 기준으로 하자면 진짜 친박은 얼마 없다고 하는 게 진짜 박사모는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 내부자가 그렇게 말한 거라서요. 네. 더 눈에 띕니다. 모집책이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네. 돈을 어떻게 나눠준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지방을 돌면서 사람을 우선 모아오고요. 그런 다음에 참가자가 대충 왔는지 멀리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의 지시사항에 맞게 사람들이 왔다라고 확인이 되면 참가자에게 줄 돈을 차 안에서 이렇게 주고요. 그런 다음에 모집책은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약속에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선거
선거를 대규모 그 청중, 관중 동원으로 치렀던 시절이 있잖아요. 과거에. 예. 요즘은 이제 그런 대규모 집회가, 고개 집회가 별로 없는데 그 시절부터 있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이런 동원책 관련해서 아주 집중 취재, 밀착 취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구조인데 그 사람들 책이라고 부른다. 책. 자기들끼리는. 동원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 다단계거든요. 완벽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동원하는데 맨 끝에 지금 2만 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뭐 3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을 동원할 때 예를 들어서 맨 위에서 책정되는 돈은 10만 원이에요. 떼이고. 예. 근데 10만 원, 예를 들자면 10만 원. 10만 원인데 그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10사람 모은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럼 100명, 10사람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10사람 모으면 100명이죠. 그 다음 단계가 10사람 모으면 1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 단계에서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10명한테 7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계는 5만 원씩 주고 그 다음 단계는 3만 원씩 주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 맨 상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10명밖에 모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1000명이니까 1000명 곱하기 그 7만 원씩 빠졌잖아요. 3천만 원인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큰 비즈니스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1000만 원이 모이니까.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더 늘어나고 생각해요. 다단계가. 그러면 10,000명 되면 1억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대단한 고수익의 초단기 알바기 때문에 이걸 업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틀림없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하여튼, 이건 약간 슬픈 뉴스입니다. 네. 가장 그 팬덤이 강하다고 하는 보수의 그 지도자조차, 아이콘에 해당되는 분조차 이렇게 돈을 줘야 사람이 모인다는 거는 슬픈 일이에요. 자, 서울구치소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검신을 합니다. 첫 번째가. 검신.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문신이 있는지도 보고 병이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다 벗어야 돼요. 특히 소위 말하는 사회 뭐 지도층 인사, 기득권들은 그런 데 가서 옷 다 벗으면 엄청난 수치심에 시달리겠으네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홀딱 벗고 검진을 다 했습니다. 제 옆에 유명한 가수도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난 알지. 네.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저 때는 수의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수의는 입을 거예요. 네네. 외출할 때만 사복을 입을 건가 이거 하는데 수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안내를 합니다. 근데 서울구치소는 어디든 처음 가보는 구조잖아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게 철창수지 팍팍 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분간을 못해. 나는 근데 서울구치소를 2번이나 갔기 때문에 아 이쪽으로 가면 몇 동으로 가는구나. 아 이쪽으로 가면 몇 동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서울구치소는 상, 중, 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 1, 2, 3방이 독방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요한 이렇게 요인들이 가면 보통 독방을 먼저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혹시 사고 칠까봐 혼겁방에 며칠간 놓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피하라고. 그리고 원하면 독방으로 보내주는데 지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걸로 가는 것은 대부분 다 독방에 예, 이렇게 유치합니다. 검신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치소로 잡혀오면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몸을 위해할 수 있는 흉기를 숨겨온다거나 아니면 약물을 숨겨온다거나 무슨 학문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체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항문까지 다. 학문까지 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숨겨갈 수 있는 곳은 다 봅니다. 네. 뭐라도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한 거라든가 약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신체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걸 또 체크해야 되거든요. 왜 갑자기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영화 보면 왜 옷 다 벗기고 왔는데 뭐 약 같은 거 푸락 뿌리잖아요. 실제로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치소로 가면, 1, 2, 3방 독방에 주로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구치소를
다시 재개조하지 했다고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갔을 때 88년도에 처음으로 서울구치소 이사 갔는데 예. 우왕시로 1.04평입니다. 1.04평이고 그리고 19통이라고 있습니다. 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 옆에 19통이라고 밥 들어오는 들어오는데. 예, 근리밥을 줍니다. 그런 걸 받아서 본인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문 그 문 있죠. 그 뒤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혼겁방 4방부터 이제 홍곡방이죠. 15방에 6방까지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아크릴로 투명 아크릴로 보이게. 안에서 보이게 화장실 일 보는 걸. 근데 독방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으면 교도관들이 다니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따로 이렇게 화장실이 없어요. 그 한쪽으로 물 나오는 데 있고 수돗물 있고 그 다음에 무릎 정도 되는 미닫이 문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앉아 있으면 눈도 마주치고. 눈도 마주치고 다녀요. 그리고 실제로 이를 보면서 교도관하고 대화도 합니다. 눈도 요즘 잘 지내. 예,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치소로 가면 독방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가 그 화장실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정상회담 하다가도 화장실 때문에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밀폐된 공간이 없습니다. 화장실. 사진도 못 찍고. 서울구치소는. 그런데 그거 좀 애먹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조사 받을 때도 네. 그 공용 화장실 써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서울 그 10층 가면요. 검찰청 같은 경우 화장실이 되게 좁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민원인 휴게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소파 같은 게 되게 오래된 소파들 많이 있거든요. 까만색 소파인데 테이블도 그냥 뭐 식당 테이블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지금 박 전 대통령 조사한다고 해서 다 지금 가구까지 교체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밑에 1층 청사하고는 달리 한 칸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사용하기 되게 힘들 텐데요.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 그 조사하러 오는데 그 화장실을 공사해 줄 수는 없는 일이고 아마 거기서 아마 용변은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는 바로 아래층 9층에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구치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옥까지 안 갔어요. 구치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구치소도 감옥은 감옥이지. 그러면 구치소는 결국은 재판 결과가 안 난 소위 말하는 미결수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러면 재판 결과가 나면 이제 이감을 갑니다. 이감을 네. 교도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는 네. 미결 그 구치소거든요. 그러면 정치범들은 보통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정치범들끼리. 그건 뭐냐면 크루스 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다. 네. 그러면 제일 면회각이 뭔데 어디죠? 뭐, 목포입니다. 호남이나 불로. 목포 출신이다. 그러면 원주, 교도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박 대통령 대구인데 어떻게? 거기는 이제 약간 특수 경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감옥에 가면 그 1, 2, 3방이 있는 그 일반 사동에 두지는 않을 거고 예를 들면 병사가 있습니다. 또 병동. 거기는 조금 더 넓어요. 1.04평보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옛날에 학생운동 제가 이제 옥중투쟁하면서 또 안에서 옥중투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동지들을 이탈시키려면 막 꼬십니다. 그래서 반성문 쓰고 나는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조용히 지내겠다. 그러면 그 친구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병사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는 이제 정치범들하고 완전히 아웃, 배신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변절자.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구치소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검취라는 게 있어요. 예. 검사 취조. 그래서 구치소 교수 용어에서는 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법정에 나간다. 그걸 출정. 호송버스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도 작은 미니 유치장이 있습니다. 검찰 유치장. 이걸 보고 비둘기방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좁아요, 이건. 저도 그 비둘기장에서 하루 종일 있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 보고 불러놓고 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면회 금지를 시키려고. 그걸 보고 불러뽕이라고 그럽니다. 불러놓고 뽕!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러뽕이라고 그래요. 저 하루 불러뽕 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부르는 거야. 그때 검사가 누구냐. 전 법무부 차관. 무슨 동영상 사건. 김학의. 네, 936호. 제가 김학의 검사한테 하루 불러뽕을 당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제가 출정 거부 투쟁을 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때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했으니까 홍kop방에 있었는데. 출정 거부를 하려면 이제 경비 교도대라고 그때는 있었어요. 교도소에. 그 경비 교도대가 잡으러 와요. 그럼 끌려나가야 돼. 그때 제가 출정 거부 투쟁을 진짜 확실하게 했죠. 모든 옷을 또 받았습니다. 나 끌고 나가라.
그러면 여자 죄수들도 있고 여자 교도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못 끌고 나가죠. 입혀서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쨌든 판결이 나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면 거기서도 독방을 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사고의 가능성도 있고요. 뭐 홍거방을 쓰게 되면은 일단 요주의 인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뭐 위해를 다른 사람한테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뭐 본인은 외로울 테지만 또 혼자 계신 걸 또 좋아하니까요. 아, 근데 박 전 대통령 여자니까 여자 교도소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청주? 형이 확정된다면 청주 교수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주로 이제 여자 전문 뭐 네, 그렇습니다. 전용 여자 전용 교도소이기 때문에 생활하기도 거기 맞춰서 돼 있고요. 교도관들도 여자들이 훨씬 많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1심, 2심 이렇게 3심 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서울구치소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반 수들 같은 경우는 30분 운동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방에 24시간 중에서 30분만 나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는 부채살 모양처럼 돼 있는 원형에 그리고 칸칸이 쳐져 있는 거기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 시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요하게 시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시찰 같은 경우는 좀 마당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운동장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1대1 개호를 합니다. 그건 경호라고 하지 않고 개호. 그래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특혜를 누리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형이 확정되면 이감을 이렇게 갑니다. 이 감옥이라는 곳을 내가 얘기를 하니까 노승일 부장이 굉장히 그윽하게 동경의 눈빛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듯이. 아니, 저는 궁금한 게요. 최순실은 일반인이잖아요. 민간인. 그냥 정말 일반인인데 왜 그 사람은 왜 독방에서 TV까지 다 제공이 되는 근데 방식이었지? 그 구치소에 가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뭐 위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계신 분들이 밖의 세상을 다 듣지는 못하지만, 감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온다는 것 정도는. 근데 최순실이 자기 방에 딱 배정되는 순간, 그 방에 장이 있습니다. 가만히 둘까요? 어쨌든 그 사람의 괜히 미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잘 대해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입이 굉장히 거칩니다. 행동도 그렇죠. 거칠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한 12~13명씩 이제 홍고방에 있는데 첫 번째 가잖아요. 나이하고 불문이야. 무조건 그 교도소 용어로는 뺑기통이라고 그래요. 화장실 그 바로 앞에 있어야 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미친 사람이다. 너무 좋아. 이거는 그나마 이게 낭만과 순정이 있잖아요. 예? 그나마. 아, 그렇지. 끝까지 다른 사람이 싫어해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는 모임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사모는? 실제 박사모의 플레임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씻고 나오면 5만원. 이렇게 되면, 아, 참.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젊은 여성은 15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촛불 집회 했을 때마다. 예. 그 아이들 유모차 끌고 나오면 위험한 집회 아이들 끌고 나와도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알고 보면. 아, 사실 이렇게 사람 눈을 잠깐 속여가지고 현란한 손동작이나 기타 사람을 써서 눈속임으로 해결하는 거는 이게 야바위거든요. 야바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사람을 쭉 세워놓고 돈을 주고 참가자를 동원한다라는 내부자의 증언을 JTBC가 보도했습니다. 한 친박단체 회장은 돈을 주고 참가자를 모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오리지널 박사모는 몇 명 없다. 2만 원 주면 다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심지어 노숙자 등을 동원할 때는 목욕을 하고 오면 5만 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6만 원.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참석하면 15만 원을 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 저는 5만 원 못 받겠네요. 목욕을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저는. 목욕했다고 주장해. 양심 고백을 하시는 건가요? 아, 티가 안 나요.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데, 어제는 그 시정연설 박수부대 얘기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부대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예, 국회에서 그렇게 박수를 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 찬성 서명도 동원했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제 서명까지 기획했다라는 건데요. 관제 서명도 또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라고, 대법원 앞에서
그 판결 압박 동원. 예, 그렇죠. 규탄 지휘, 뭐 집회 이런 같은 것들을 한 거죠. 네, 그 어떤 단체더라? 그 고엽제 전우회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예. 네. 이게 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설득하지? 이런 고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동원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제 JTBC는 가장 최근에 그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도 동원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관련 뉴스 중에 그 가장 뭐랄까요,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것은 박사모가 이 동원에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왜냐하면 다른 보수단체는 모르겠는데 박사모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리지널 박사모 몇 명 없다 이런 네. 고백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사모마저 돈을 받고 나오면 이거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이거? 차라리 우리 왔는지 멀리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의 지시사항에 맞게 사람들이 왔다라고 확인이 되면 참가자에게 줄 돈을 차 안에서 이렇게 주고요. 그런 다음에 모집책은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약속에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선거를 대규모 그 청중 관중 동원으로 치렀던 시절이 있잖아요. 과거에. 예. 요즘은 이제 그런 대규모 집회가 고개 집회가 별로 없는데 그 시절부터 있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이런 동원책 관련해서 아주 집중 취재, 밀착 취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구조인데 그 사람들 책이라고 부른다. 책. 자기들끼리는. 동원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 다단계거든요. 완벽한. 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동원하는데 맨 끝에 지금 2만 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뭐 3만 원 쏘기만 하는 거잖아요. 야바이가. 일본어로는 네다바이라고 하죠. 네. 네다바이 정권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거 다 눈속임이지 뭡니까, 이게. 그 앞에 카메라에 사람 많게 찍히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여론인 척하고, 그리고 서명 받는 척하고, 박수 받는 척하고, 다 척이고, 동원이고, 눈속임이잖아요. 누군가는 네다바이 정권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결국 이 끝은 누가 이 돈을 댔느냐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모든 매체들이 이렇게 덤벼들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결국 나오지 않겠나. 물론 돈 받지 않고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보도를 기준으로 하자면 진짜 친박은 얼마 없다고 하는 게 진짜 박사모는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 내부자가 그렇게 말한 거라서요. 네. 더 눈에 띕니다. 모집책이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네. 돈을 어떻게 나눠준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지방을 돌면서 사람을 우선 모아오고요. 그런 다음에 참가자가 대충